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한국인 이형 당뇨병 환자에서 트루버리를 통한 TGD, SGLT2 이니비터 병명법의 이점이라는 주제로 대명의대 김민현 교수께서 강의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자,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양면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는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제가 강의를 잘 해서 전달해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제가 발표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트루버디, 그러니까 TGD와 SGLT2 이니비터의 복합제인데요. 이걸 사용했을 때 어떠한 점이 좋고 또 어떤 환자들한테 더 이득이 있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국내 이제 우리나라의 이형 당뇨병 환자들의 특징과 치료 목표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또 이 두 가지 병리 요법을 썼을 때 우리가 그 환자들의 코모비디티를 어떻게 호전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에비던스를 바탕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뇨병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베타셀의 펑션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까, 그 다음에 인슐린 리지스턴스가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롱듀레이션 있는 환자들도 많고 초기에 하는 환자들이라고 해서 다 인슐린 베타셀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그런 것들은 서양과 우리나라가 다른 것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환자들은 특히나 더 베타셀 펑션이 적고 또 매스도 적고 굉장히 적은 이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의 인슐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초기에 인슐린 결핍 때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팩트 시트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환자들도 굉장히 비만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나 이렇게 젊은, 저희가 작년에는 19세에서 39세를 청년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환자들이 얼마만큼 되는지 조사를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있고 특히나 이렇게 비만 2단계, 3단계, 복부 비만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어떻게 이제 문제가 될까, 어떤 동반 질환을 가지고 있을까 보면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비만은 53.8%,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60%이고, 복부 비만은 60%, 콜레스테롤 14%, 흡연율도 22%로 포함을 되고 있고, 모든 저희가 당뇨병을 치료를 하는 거는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코모비디티를 조절을 하는데 그것들이 통합 관리를 잘 하고 있는 환자들이 15.9%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고 가이드라인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사실 현재 보고 있는 이 미국 당뇨병학회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많이 익숙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러 가지 낙제가 나오면서 먼저 동반 질환을 생각을 하고 체중 감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약의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이 모양 자체가 몇 년간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최근에 조금 달라진 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 옆에도 보시면 메이슬, 래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약제를 사용을 고려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하나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환자들이 이제 패티리버가 동반이 돼 있어서 선생님들이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봐야 될 동반 질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당뇨병 환자를 치료를 하는 것은 혈당을 낮추는 것이고 그와 동반되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낮추는 것인데요.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기본적인 기전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베타셀 디스펑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인슐린 리지스턴스가 어떤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약것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혈당폭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했을 때는 베타셀 펑션을 조금 더 올려주는 거, 인슐린 리지스턴스를 좀 감소시켜주는 것일 거고, 플러스 해서 여러 가지 코모비디티를 조금 더 호전시켜줄 수 있는 약제가 있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비만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혈압도 50%밖에 조절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당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 6.5%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거의 30%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의 환자들을 더 조절을 잘 하기 위해서 목표를 해야 되고 7%까지 조금 더 좋게 본다고 했을 때 한 60% 정도 조절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제가 많이 나와서 2제뿐만 아니라 3제, 사실은 4제, 5제까지 제가 쓰고 있는 분들을 보긴 했는데요. 2제를 쓰고 나서 3제까지 쓰는데도 다행히 이전에 약간 조금 급여가 확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조합을 쓸 수 있는 것들이 확대가 되긴 했지만 너무나 복잡하고 어떤 분들이 왜 당뇨병
약제는 3개밖에 못 쓰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복잡하고 약마다 다 다르냐고 얘기를 하시던데 저희도 사실은 가끔씩은 삭감을 돼서 확인을 해야 될 정도로 복잡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은 그만큼 환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여러 가지 병리를 가지고 있고 다양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약제를 썼을 때 가장 효과적인 약제를 선택을 하고 가장 이전에 그 환자의 특징에 잘 맞는 약제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일단은 혈당이 많이 높은 환자들은 효과가 좋은 약제를 써야 될 것인데 미국 당뇨병 학회 가이드라인에서 또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서도 효과가 이제 하이 에피커시 아니면은 베리 하이 에피커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 GLP-1 리셋카고니스트에서 최근에 나온 마운자로라든지 이제품을 제외하고 두라글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하이 에피커시에 속하게 되고 메폴린이나 SGLT2 이니비터나 솔펜유리아, TGD가 하이 에피커시에 속하게 됩니다. 다파글리프로진도 한 0.73 정도, 피오글리타존은 한 0.6 정도 감소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뇨병의 베타셀이 왜 파괴될 것인가 하는 연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을 됐었고요. 저희가 글루코톡시시티, 라이포톡시시티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게 됩니다. 베타셀을 제일 처음에 가지고 있었을 때 저희가 보통 한 50%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혈당이 높아지고 아디포티슈나 라이포톡시시티에서 베타셀을 계속 파토시스가 진행하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것이 일단 프리베덱스가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ROS나 ER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은 기전으로 인해서 베타셀이 이제 파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됩니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을 호전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은 라이포톡시시티를 줄여주는 방법, 글루코톡시시티를 줄여주는 방법, 아니면 산화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라이포톡시시티 자체도 그런 인슐린 리스턴스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줘야지만 혈당이 잘 유지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옆에 그래프에 보시게 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주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메폴린이나 SU나 TGD만을 봤을 때 초기에 혈당이 잘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듀러빌리티가 좋은 약제 중에 하나가 TGD이기 때문에 이런 인슐린 레지스턴스를 개선해 주는 것 동시에 듀러빌리티가 좋은 약제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앞에 보신 것처럼 베타셀에 대한 효과와 그 다음에 인슐린 레지스턴스 개선시켜줄 수 있는 약제를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 두 가지 조합을 만드신 것 같은데 오늘 말씀드릴 트루버리는 TGD와 SGLT 이니비터가 합쳐진 약제이고 이거 허가 임상했을 때 보시게 되면은 초기에 이제 메포민과 다파글리프로진을 사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피오글리타존을 15ml, 30mg 사용을 하고 익스텐션 스터디에서는 플라시보군에서도 다시 약제를 추가를 해서 비교를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까지가 보시게 되면 24주니까 보시면 플라시보군에 대해서는 그 약제들이 훨씬 더 잘 혈당이 조절이 잘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하지만 다시 이제 그 플라시보에 피오글리타존을 추가를 한 익스텐션 스터디에서는 혈당이 다시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봐서 훨씬 더 효과가 다시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옆에 데이터에서 이제 공부 혈당도 다시 개선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환자들이 잘 도달할까 봤을 때는 6.5%, 7%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용량 의존적으로 훨씬 더 용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환자들이 목표치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6.5%에서는 한 20%, 7% 미만으로서는 한 50%까지 저희가 목표치에 도달하는 환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TGD가 있기 때문에 인슐린 리스크를 개선시켜주는 대표적인 약이기 때문에요. 또 SGLT 이니비터도 웨이트를 감소시켜주면서 인슐린 리스턴스 감소시켜주는 약입니다. 그 약들을 사용했을 때 보면은 통화 IR이 제일 처음에는 거의 3 정도였다가 점점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리스턴스가 개선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파라미터들도 보시게 되면은 TG가 감소되는 거, HDL은 올라가고 LDL은 비슷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환자들이 더 좋을까? 사실은 아시아 환자들에서 썼을 때 어떤 것일까 보시게 되면은 체중은 사실은 피오글리타존 썼을 때 저희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웨이트 게인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보시면 웨이트 체인지가 피오글리타존을 조금 더 늘어나는 쪽으로 다파글리프로진은 이제 감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데 두 가지 약제를 이렇게 다 같이 쓴다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더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제를 같이 썼을 때 보면은 다파와 티오글리타존을 썼을 때 플라시보군에 비해서 유효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트루버디를 썼을 때에도 그런 효과가 같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혈당도 감소시켜주는 것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체중도 변화하는 것을 확인했으면 나머지 그런 비만과 관련되는 질환들, 당뇨병과 관련되는 컴플리케이션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조사를 해보면 당뇨병 환자에서 여러 가지 마크로바스큘러 컴플리케이션이 더 증가하고 마이크로바스큘러 컴플리케이션의 증가, 특히나 최근에는 심부전 환자도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심근경색이라든지 허혈뇌졸중, 심부전 모두 1.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약제들을 썼을 때 최근에는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가이드라인에서도 혈당 조절 효과 이외에 어떠한 동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약제를 선택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면은 카디오바스큘러에 좀 더 베네핏한 그런 약제를 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SGLT 이니비터는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실 거고요. TGT 같은 경우에도 아반디아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지만 사실 피오글리타존 자체는 좀 더 감소시켜주고 여러 가지 스트로크를 감소시켜주는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근까지는 다른 약제, 다른 이슈 때문에 그 중요성이 조금 더 덜 강조되었던 약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파글리포르진 사용했던 여러 가지 스터디에서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심부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감소시켜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피오글리타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에 대해서는 만족시켜지 못했지만 3베이스,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는 감소시켜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스라든지 non-fatal MI, 그 다음에 스트로크, ACSA 같은 경우에는 플라시보군에 비해서 굉장히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마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를 만족시켜지 못했던 것은 렉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이 조금 더 증가하는 경향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보시게 되면은 카디악 컴포스 엔드포인트, non-fatal MI, 어큐트 코로니 신드롬 같은 것들을 거의 20%에서 40% 정도까지 감소를 시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들한테 만약에 최근에는 GLP-1, SGLT 이니비터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실 거지만 그 다음 약제를 카디오바스큘라나 스트로크에 대한 이벤트를 생각을 한다면은 피오글리타존이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를 한번 더 말씀드리면은 리커런트 스트로크나 아니면은 페탈 스트로크를 감소시켜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데마가 더 많아지는 건 사실이고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컴플레인을 하기 때문에요. 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핫페일리어에 대해서는 아까 좀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주의를 해서 써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약제를 같이 쓰면 하나는 좀 빼주는 효과가 있고 하나는 좀 늘려주는 효과가 있는데, 체중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하면서 이렇게 이디마가 훨씬 더 감소시켜주는 그런 경우를 보여줬기 때문에 피오글리타존을 꼭 써야 되는 환자들이다. 그럴 경우에 또 하면은 SGLT 이니비터를 같이 사용을 하면서 또 보시면은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수고하는 것이 줄어든다는 것을 아마 체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스터디에서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타이완에서 진행을 해낸 것인데 SGLT 이니비터와 피오글리타존과 다른 약제를 컴바인했는 것을 비교를 한 것인데요. 보시게 되면 제일 빨간색이 컴바인했는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보시게 되면 모두 다 메이스라든지 핫필러를 감소시켜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조합이 굉장히 좋은 조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non-fatal 스트로크도 감소시켜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그다음 이슈가 되는 것은 이제 하트 다음에는 아마 키드니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케렌디아가 나오고 GLP-1 플로우 스터디가 나오면서 훨씬 더 CKD에 대한 이제 베네핏한 약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CKD를 조금 더 프리벤션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왜 그러면 CKD를 저희가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될까? 카디오바스큘러 때문에 데스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것을 더 많이 높여주는 것은 CKD가 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키드니 디지가 없는 환자들에서 4.1%라고 하면은 알부민유리아가 있으면은 17.8%, EGFR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는 23.9%,
알부민 유리아도 나오고 EGFR도 감소시켰다고 하면은 모텔리티가 47%까지 증가를 시켜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알부민 유리아를 감소시켜주고 EGFR을 보존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당뇨병 환자한테 약을 어떻게 쓸 것인가죠. 사실은 이제 EGFR이 감소하게 되면 쓸 수 있는 약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편하게 쓰시는 게 아마 DPP4 이니비터 중에 용량 보면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걸 많이 쓰실 것 같고요. SGLT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는 사용은 굉장히 미날 프로텍션 이펙트 때문에 사용을 하지만 여기서 보신 것처럼 45까지는 어느 정도 혈당 강화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지만 그 이하로 되면은 혈당 강화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텍션을 하려고 쓰고 싶지만 혈당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약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피오그리타존, 로베그리타존 같은 경우에는 용량과 상관없이 엔테스테이지까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에서 보시게 되면 SCBD라든지 SL2 이니비터는 너무나 많은 데이터에서 SCBD라든지 여러 가지 키드니 아웃컴을 호전시켜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피오그리타존도 저희가 키드니에서 별 데이터가 없는 것 같지만 보시면 알부민 유리아나 이런 것들을 감소시켜준다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피오그리타존은 이제 스트로크나 혈관만 생각했고 아디포스 티슈에 대한 그런 리디스트리뷰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지만요. 키드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사구체나 프록시멀 튜뷸레트 이어지면서 피파 감마의 그런 리셉터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SGL2 이니비터를 사용을 했을 때 프록시멀 튜뷸레트에서 SGL2를 리셉터를 생각을 하시는데요. 하이글루코스가 이렇게 혈당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을 때 실험을 해낸 것인데 페노파이브레이트는 피파 알파이고 두 번째 약제는 피파 델타를 이니비터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트루그리타존은 피오그리타존과 같은 피파 감마 아고니스트입니다. 그래서 했을 때 혈당이 높아지면은 SLT1과 2의 이제 감소가 되는 것이고 약제를 하나하나 써서 봤을 때 피파 감마 아고니스트를 그러니까 트루그리타존을 사용하게 되면은 다시 발열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이브로시스로 증가하는 거나 키드니가 엔드 스테이지로 갈 때는 EMT라는 작용을 해서 이제 파이브로시스를 더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 페드린이라는 물질이 더 줄어들면 나쁜 것이고 높아지면 호전이 되는 것인데요. 보시면 두 번째 하이글루코스로 되어 있을 때는 이 페드린이 감소했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그 트루글리타존을 같이 쓰게 되면은 이런 것이 다시 호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당뇨병 지에 대해서 사용을 해봤을 때에는 피오그리타존을 사용하게 되면은 저희가 사구체들이 많이 팽창되어 있거나 아니면 엔드 스테이지로 가는 당뇨병에 대한 심장에 대한 그런 모양들이 훨씬 더 호전되어 있는 것을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보여준 SGLT 이니비터가 가지고 있는 CKD에 호전되는 것과 저희가 잘 생각 못했지만 피오그리타존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CKD에도 조금 더 호전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비알코스 지방간에 대한 그런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마 굉장히 많이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패티리버, 넌알코올릭 패티리버라는 것이 이전에는 술을 이제 복용하지 않는 사람에서의 지방간이라는 의미에서 현재는 오비시티를 기반으로 해서 패티리버를 가지고 있고 그 패티리버가 알코올을 복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세 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카디오바스큘러 아웃컴을 증가시키고 최근에는 이제 헤파토셀룰러 칼시노마나 다른 캔서의 리스크를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또 미리 스크리닝을 하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왜 그러면 메이실드가 진행을 하느냐 하면은 일단 먼저 첫 번째는 많이 먹는 거죠. 비만이 가장 큰 중심에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ER 스트레스라든지 ROS가 증가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패티리버가 진행을 하고 파이브로시스, HCC까지 진행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환자들이 비만인 경우 메이슬들을 가지고 있고 그게 래쉬가 되고 하면은 훨씬 더 HCC가 증가하는데 당뇨병이 있으면 유병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거의 60% 이렇게까지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당뇨병을 가지고 있으면은 HCC의 발현도 더 많이 증가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당뇨병 학회의 그런 지침들이나 보시게 되면은 패티리버를 어떻게, 파이브로시스를 어떻게 이제 스크리닝 하느냐가 굉장히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고, 앞에 보여드렸던 ADA 가이드라인에서도 메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간수치에 대해 영향을 줄 것인가 보면은, 현재까지 바이옵시 프루브되어 있는 메쉬 사용할 수 있는 약제는 TGT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SL2 이니비터가 펫을 감소시켜주면서 최근에 이제 스타토시스를 감소시켜주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패티리버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이드라인은 점점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ADA 가이드라인에서도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환자들한테 빨리 비만을 치료를 하고 관련되는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파이브로시스 2, 3가 되는 환자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5월 달에 나와 있는 당뇨병 진료 지침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TZD가 2형 당뇨병 성인에게서 대사 이상 지방간이가 있을 때 1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선생님들도 아마 파이브로 스캔도 많이 하시고 하실 건데요. 이거는 바이옵시 프로브 됐을 때 봤을 때 스타토시스나 인플라메이션, 벌루민 같은 그런 이제 바이옵시에서 받는 내쉬의 그런 그레이드가 훨씬 더 호전된다는 것을 키오그리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다시 이런 결과들 때문에 현재는 바이옵시 프로브 내쉬에서 키오그리타존만 승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SL2 이니비터나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약제를 2014년도에 약제들이 네페티리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보고가 되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리그레이션 되는 게 제일 주황색이 SL2 이니비터고 파란색이 TZD인데, 이런 것들 두 가지 약제가 가장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브로시스 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SL2 이니비터와 다파글레프로진과 키오그리타졸을 썼을 때 임프루브 되는 것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위에서 봤을 때도 스티프니스라든지 아니면은 스타토시스 레벨이 호전될 때 약간의 이제 감소 경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SL2 이니비터를 썼을 때, 또 TGD를 같이 썼을 때 보시게 되면은 호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여러 가지 메이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스크리닝을 빨리 하고 치료를 하도록 계속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잘 확인을 하시고, 아니면 요새는 굉장히 쉬운 캘큘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한번 피포 스코어 같은 거를 통해서 환자들한테 조금 스크리닝을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두 가지 약제가 굉장히 많은 공간 질환에 대해서 호전을 할 수가 있고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데이터가 이제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아마 메폴민을 사용을 하고 나서 이제를 사용하고 나서 어떤 약제를 쓸까 고민하실 때 이 약제를 같이 추가를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약제들이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거자 하는데요. 일단은 스트로비나 이런 데 티오그리타존이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MI, 그다음에 리널지지도 효과를 가지고 있고, SL2 이니비터는 플루이드 리텐션이나 웨이트 게인이 되는 TGD의 그러한 단점을 보완해주면서 두 가지 약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호전되는 그런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약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있어야 들었는데요. 혹시 흘러온 질문 있으십니까? 네, 교수님 우리가 TG를 표현을 몰라서가 아니라 부작용에 대한 너무감 때문에 아마 처방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우리 트루버리에서는 SGLT2가 이 TGD의 어떤 결함, 심부전증 증가, 체중 증가 이런 걸 단순히 이론적으로 상세가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도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지 사실 약제 나오기 전에 전 따로도 썼는데요. TGD를 써서 계속 부종이 있다고 하는 환자들한테 SL2 이니비터를 쓰면 확실히 좀 줄어드는 거를 저희는 체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약제, 아니면 처음에 TGD를 쓰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좀 로도주로 쓰시면서 상황을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은 그 SGLT2와 DPP4 이니비터 제제가 제니튜비리티 인펙션을 줄여준다는 아주 멋진 콤비네이션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트루버리 콤비네이션은 여러 감염에 대해서 어떤 경향이 들었습니다? 더 증가하지는 않지만 이게 DPP4 이니비터처럼 그걸 더 줄여준다는 그런 데이터는 못 본 것 같고요.
아마 DPT-4 자체는 사실은 사이토카이네 그런 계통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제 생각에는 기전은 없지만 그런 좋은 효과가 났을 것 같고, 근데 환자분한테 잘 설명을 한다면은 뭐 그런 UTI나 젠틀리나 인펙션 같은 거는 예방하면서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직관적으로 트루버디를 어떤 환자가 들어올 때 써야겠다 한번. 인슐린 레지스턴스를 좀 개선시켜줄 수 있는 젊은 환자가 만약 패티 리버도 있다고 하면은 메폴민을 현재까지는 메폴민을 써야 되는 상태니까는요. 그 두 가지 약제를 처음부터 사실은 3대를 병명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보험이나 이런 걸 다 생각을 한다면은 SGLT 이니비터를 사용하고 난 후에 약을 추가를 한다면은 환자분들이 아마 이디마나 이런 거에 대한 컴플레인을 좀 적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강의 가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강의 들으시려고 많은 회원님께서 남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강의 제목은 크라이머리 케어에서 마주하는 변효자